안녕하세요. 정프로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을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전원주택 재테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가진 게 전부인 가장이 이제는 복잡한 도심을 떠나 조금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데 서울 수도권 집을 팔고 가자니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고 인근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사자니 1세대 2주택이라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고 어찌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세법상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집값이 비싼 집들은 양도 차익이 많아 양도세도 많이 나오게 되어 일반 서민들은 2주택은 꿈도 못 꾸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이라고 부르는 주택 중 일정 조건만 맞추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지 않고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전원주택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리산 남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펜션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1세대 1주택자가 시골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정답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택일 때 안 낼 수 있는데요. 그 일정한 조건은 기간과 장소 그리고 규모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인데 양도세를 안 내는 주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전원주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세법상에는 농어촌주택, 고양주택, 귀농주택 등등 이런 주택들을 통칭하여서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뭐가 다른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 취득 이전에 보유하던 도시의 집을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에 1주택으로 인정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다 맞추셔야만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첫 번째로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2016년도부터는 건평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대지에 대한 기준을 꼭 맞추셔야만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20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당시 기준 시가가 2억원, 한 옥은 4억입니다. 해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줍니다. 해서 초과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두 주택이 동일한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을 것. 해서 시기는 올해 말까지이니까 지금도 계속 유효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고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주택을 취득 후에 3년 이상 보유하고 고양주택을 취득 이전에 보유하던 도시의 집을 매도하는 경우도 1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고양주택은 농어촌주택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 기준지로 10년 이상 거주를 한 시지역, 시지역이 포함된 게 농어촌주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인구 20만 이하의 시지역, 이쪽에
소재한 주택도 해당이 되니까 농어촌 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은 똑같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 대신 주택의 연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150제곱미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미만. 이 조건이 농어촌 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준 시가 조건은 동일합니다. 농어촌 주택과. 그리고 4번 조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동일하게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내에 매입한 주택이어야만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농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농주택은 도시에 살던 세대가 귀농주택을 매입해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도시의 집을 양도하는 경우, 자, 이때 그 일반 집들은 저희가 보통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의 집을 매도하시면은 비과세 혜택을 보셨는데, 귀농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기간이 다소 더 깁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도 660제곱미터 동일한 조건이고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연부의 기준이 되는 1000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은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지 소재지에서 취득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뒤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로 해서 추징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 귀농주택 조건은 서로 비슷하지만은 각 항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이 한 채 있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농어촌 주택으로 해서 주택을 사실 것인지, 아니면 귀농주택으로 해서 사실 것인지, 고향주택으로 해서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하고 대입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가장 큰 취지는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빈집을 줄이려는 취지도 있고, 농어촌으로 귀농 및 이전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